고품격 수면 방송, 그림보다 더 졸린 이야기는 없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 미술관 미키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티즈, 기억나시죠? 마티즈가 색채를 해방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안 보셨나요? 위에 카드에다 걸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러지 않나요? 99명이 예스를 했는데 혼자 노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모든 매체와 언론과 심지어 대중들의 그 많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마티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철학을 멈추지 않고 더 실험적인 작품을 출품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이에요. 느껴지시죠? 느껴져요. 색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각적인 느낌, 색채가 만들어주는 어떤 즐거움. 작품의 제목도 삶의 기쁨, 삶의 유희라는 작품이에요. 그림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보이세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혹은 보라색들이 사실은 이게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니에요. 서로 충돌하고 있고 대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한 힘과 에너지를 마티즈는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어떠세요? 하나같이 늘어져 있죠. 마치 꿈속의 이미지 같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가운데서 선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맨 앞에서 남녀가 부둥켜 안고 연애를 하고 있고, 구석구석에 휴식을 취하거나 혹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저 멀리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강강수를 하고 있죠. 춤을 추고 있는 장면들. 마티즈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래서 오직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만 가득한 그런 공간. 이런 곳을 뭐라고 하죠, 흔히? 유토피아 혹은 파라다이스, 한국말로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원 상가에서 저희 악기를 파는 건가요? 음악이 있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낙원의 모습, 서양인들의 낙원의 어떤 기본적인 이미지는 사실 어디서 오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인간들은 대단히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문명을 강요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져. 마티즈뿐만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도 이런 낙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들의 파라다이스에 해당되는 열망을 그림에다가 화폭에다 많이 그렸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바로 요거. 요게 조르존의 전원의 합주곡이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티치아노도 같이 참여해서 그렸다 그래서 작가에 대한 어떤 설이 설왕설래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당시에 르네상스 시절에 갖고 있었던, 혹은 서양인들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유토피아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목가적인 풍경이죠. 그래서 평온하고 그러면서도 근사하고 고상한 곳.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인의 삶이 너무 바삐 돌아가고 어떤 물질만 가득한 이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골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산속과 자연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지금 계시죠. 같은 거였다 보시면 돼요. 어느 시대나 그런 열망과 갈망은 존재했다라는. 근데 마티즈는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의 소재를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만의 방식, 뭘로? 색으로서 조져놨죠.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색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어떤 감각적인 에너지를 그림에서 뿜어내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떤 에로틱한 몽상에 빠져들 것 같은 그림. 보고 있으면은 그가 주장했던 색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던 원초적인 어떤 욕망과 즐거움을 표방했던 작품. 삶의 기쁨, 삶의 유희라는 작품. 이 작품을 통해서 마티즈는 그 전의 그림은 그가 그냥 한 번의 도전이었다면, 그거는 계획되지 않은 실험이었다면, 이거는 의도적인 색채에 대한 실험이었고, 이 작품을 기반으로 그는 드디어 이제 한 시대 선구자 자리에 올라서게 되죠.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욕하는 세력도 많지만은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세력도 점차 늘어나겠죠. 왜 세상 그러잖아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를 찾고 쫓는 세력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티즈의 이런 새로운 행보는 러시아의 대부호였던 세르게이 슈치킨이라는 사람의 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가 직접 마티즈를 모스크바로 초빙을 합니다. 그 모스크바에 가서 마티즈가 그의 걸작 두 편을 탄생시키죠. 어떻게 보면 이 작품 두 개는 마티즈의 거의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작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 번은 보셨죠? 바로 이 작품. 춤이라는 작품.
보고 있으면 어때요? 방금 보여드렸던 삶의 기쁨 속에서 색채가 줬던 즐거움은 어떤 간질간질한 어떤 그 뭐랄까 감각적인 즐거움이었다면 이거는 색이 갖고 있는 진득한 느낌으로 강렬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더군다나 구성은 훨씬 더 단순해졌다는 거 느껴지세요? 여자 5명이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이 춤이라는 게 보시면은 우리는 춤을 출 때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네? 춤을 어떻게 춰야지? 라고 상대를 의식하면서 춤의 세계에 빠진다면 이 5명의 여자들이에요. 여성들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춤이 아니라 그 춤이 전해주는 그 무아지경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죠. 그래서 발을 내딛고 쿵쿵 내디딜 때마다 마치 그녀들의 움직임에 발맞춰서 초록색의 땅까지 일렁거리는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격정적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몸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느낌. 여인들 보고 있으면은 그 뜨겁게 달아오르는 우리 인간의 어떤 몸의 체온까지도 느껴지게 만드는 공간은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파란색 배경 바탕. 마치 우주의 어느 공간 속에 놓여져서 춤이라는 그 무아지경에 빠져있는 상태. 마티즈의 춤이 갖고 있는 힘을 확실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속 보여드리죠. 비교해서 보시면 된다는 거. 이 작품은 프랑스의 고전주의 거장 중에 한 명이죠. 니콜라이 푸생의 작품 중에 하나고요. 여기 등장하는 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방금 보여드린 춤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이거는 춤을 추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율동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몸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려있는 음악조차도 어떻게 보면 서정적이고 대단히 감미로운 음악이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듯한. 다시 마티즈의 작품을 볼까요? 어떠세요? 심장이 고동치는 그런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음악이 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주죠. 이 작품은 어디 있는 거냐면 꼭 가보세요. 당연히 어디 계세요?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시면은 유럽을 대표하는 3대 미술관이 있어요. 박물관, 에르미타주 미술관. 거기에 신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역시 그림은 커야 감동적이구나. 이 그림의 크기가 거의 4m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물관 우리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진짜를 만났을 때 주는 그 진짜가 전해주는 아우라가 있는데 그게 컸을 때는 뭐 그런 느낌?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마티즈가 보여줬던 이 세계, 그러니까 이 마티즈의 그 춤을 통해서 저는 뭐가 느껴지냐면 그가 추구했던 선과 색채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느껴지세요? 더 단순해지고 더 명료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림이라는 게 어떤 대상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색이 이제 캔버스 위에 마음껏 활개치고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마치 색채를 해방시킨 그 해방 선언문 같은 그런 그림이 마티즈의 이 춤이란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그의 걸작이 탄생하죠. 보통 이제 야수파에 대한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야수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반드시 나오는 작품 중에 하나죠. 바로 붉은 조화라는 그림. 이 작품도 거의 한 1.6m, 7m가량 되는 대작 중에 하나고요. 내용을 보고 있으면 별 내용이 없죠, 이거는. 춤은 아까 춤이라도 추고 있는데 이건 뭐 하고 있어요? 다소곳하게 디저트 준비하고 있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현대미술에 들어섰을 때 그 고전과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이상 왓이 중요하지 않아요. 왓은 뭐예요? 주제죠.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how가 중요합니다.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으면 온통 붉은색이고 한쪽 구퉁이에 창문이 열려서 바깥 세상에 봄이 찾아오고 있죠. 그 봄의 기운이 창을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후식을 준비하는 그녀의 이 붉은 방에 식물과 꽃들이 그 봄의 생동감 넘치는 기운에 맞춰서 이렇게 꽃 피어나는 느낌. 아마도 저 여자가 느끼는 기분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전해주는 색채의 또 다른 변신. 마티즈는 붉은색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에너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는 이거 파란색으로 그리려고 했거든요. 마티즈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마티즈의 시그니처의 색깔은 파란색인 걸 알고 계시죠? 근데 막상 모스크바에 갔는데
이 붉은색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었던 거죠. 붉은 광장, 크렘린 궁전, 바실리 성당. 그래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색이었던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그 붉은색의 영감을 얻어서 파란색 대신에 이거는 붉은색을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기 그 붉은 방을 장식하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대단히 평면적인 구성이라는 느낌 드시죠? 어디가 벽이고 어디까지가 책상이고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구분 안 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는 대단히 화려한 어떤 장식 문양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느낌 드세요? 마티즈는 색에 대한 실험인데 왜 이런 장식 문양을 집어넣었을까? 마티즈를 이해하는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이 장식 문양들, 장식 무늬들. 저걸 집어넣은 까닭은 단순해요. 빨간색만 칠하면 심심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왜? 붉은색만 저렇게 다 발라놓으면 본인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저 색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혹은 저 색이 너무나 사람들이 함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런 장식적인 문양을 통해서 마티즈는 색과의 일정한 사람들의 거리감을 만들어주고요. 또 장식적인 문양을 통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자칫 평면적인 구성이 될 수 있는 그 곳에 어떤 가상의 공간을 느끼게 만들어준대요. 일정한 리듬과 같이. 그래서 나중에 마티즈 그림을 만나셨을 때 여러분이 한껏 더 신경 써서 보셔야 할 거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고요. 마티즈가 꾸며놓은 그 배경과 장식 무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작품 감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작품,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그렸던 춤과 붉은 조화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 오빠 어떤 그 감정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구나 지금. 과연 러시아에서 마티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었을까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알고 계시죠? 밑에 보시면 좋아요가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구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잊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